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 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7월 19일 우리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이 증시의 고점 논란, 앞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대응 방향은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국 AI 투자센터 유튜브 채널 이렇게 검색하셔서 우리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기 구독 버튼, 이렇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상들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시장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 미국 시장이 현재 이 고점 논란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좀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특히 뭐 S&P 500에 소속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주당 순이익, 이 EPS라고 하는데 이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보면 지금 약 거의 한 85% 이상의 기업이 이 당초의 예상을 상회하는 이러한 순이익 전망치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비해서 미국 지수는 지금 오히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 미국 증시가 좀 고점이 아닌가라고 하고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러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이제부터는 지수가 고점을 찍고 피크 아웃이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보는 이러한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이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를 조금 증식시키는 이러한 좀 누르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이유를 좀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에요.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자, 원래는 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채권, 그 다음에 뭐 금, 그 다음에 달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채 수익률,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는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면 기존에 내가 뭐 국가의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금리를 3%를 줬었는데 이 수익률이 1.5%로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메리트, 투자해야 되는 어떤 이런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이 위험자산으로 수급들이 좀 턴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뭐 당연히 위험자산,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하락해서 손실을 볼 확률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이죠. 그죠?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 때 내가 국채 수익률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쏠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를 해서 당연히 이 주식시장이 좀 활발해질 거고요. 주식시장이 좀 활발해진다는 뜻은 뭐 각종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판매하는 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비재라든가 내수 소비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국채금리에 대한 메리트는 서로 상반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국채금리도 떨어져야 되는 게 원래 통상적인 일방적인 어떤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좀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찾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현상을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 이 FED의
의장인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시적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면서 이런 국채 상승에 대한 어떤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지금 어떤 경기 회복을 통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단순하게 좀 시장의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서 오는 어떤 인플레이션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거고, 당연히 이 일시적인 거에 대비해서 이 채권의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건 어쨌든 이 국가의 경기 회복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죠? 국가가 당연히 훨씬 더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금리를 많이 맡기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보상, 금리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이러한 뜻으로 통상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잠재우고자, 지금 이러한 이상현상을 좀 잠재우고자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경기회복세가 아직 완벽하게 지금 다 이 FED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경기회복세로 다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아직은 혼용할 수가 없는, 그죠? 이러한 상황에 있다. 왜냐? 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만약에 여기서 수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뭐 조기 테이퍼링의 우려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지금 딱 잘라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국채 금리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미국의 이러한 흐름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라든가 아니면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가 어떤 좀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잡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이 한국 증시 역시 지금 이 실적 시즌, 어쨌든 이 2분기에 대한 어떤 이 결과치들이 나오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가장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뭐 지금처럼 한국 증시도 사실 굉장히 고점에 있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지를 못하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유동성으로 인한 어떤 거품이다, 그죠?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거품이 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포트를 꾸려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그러면 실적 관련한 이런 가치주, 실적주로만 지금 포트를 구성해야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고점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지금 접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제조업 판매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를 우리가 전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의 지표가 더 상회하는 이러한 결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이런 어떤 실적주나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어떤 상승 흐름, 그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캐파가 훨씬 더 크게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한쪽의 이 종목을 몰아서 포트를 구성하는 이러한 전략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그죠? 성장주와 이 실적주, 가치주를 우리가 좀 동시에 포트로 구성을 해놓는 이러한 바벨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가장 좀 적절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포트를 구성할 때 이 바벨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좀 가장 안정적인 이런 포트 운용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바벨 전략이 뭐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바벨이 우리가 이렇게
헬스장 가면 이렇게 바벨이 생기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처럼 어느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또 이쪽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둬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자라고 하는 게 이 바벨 전략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포트를 내가 100%로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50% 정도는 성장주,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다음, 넷마블 이런 큰 성장주 쪽으로 체크를 해놓고 이 나머지 실적주나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부분을 잘 확인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포트로 50대 50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좀 가장 안정적으로 포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효율적인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벨 전략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좀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한 주는 그래도 이 박스권 구간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61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고점 라인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포인트는 한 3225포인트에서 3313포인트 정도 요 정도의 박스권 구간을 만들면서 이번 주 한 주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번 주 월요일 시장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박스권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을 살짝 올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21선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21선을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잡아놓고 한 1035포인트 정도 우리가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잡아놓고 상단 구간은 1055포인트 정도로 우리가 박스권 상단 구간을 좀 설정하면서 이렇게 한 주의 방향 잘 체크를 하면서 움직여 보시면 충분히 이 안에서는 어떤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크게 이탈하거나 뭐 크게 또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만 좀 움직여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 어차피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더욱 더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는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다